25층까지로 제한했던 청주 주거지역 아파트 높이 제한이 뚫렸습니다. 35층까지 허용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가한 아버지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훈육 차원이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이 괴산 안치홍 한지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전통 방식을 지켜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6명, 충주 11명, 증평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849명, 누적 사망은 71명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가한 아버지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훈육 차원이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자 주먹과 발로 15살 딸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버지. 사온 꿀떡을 먹지 않는다고, 머리카락을 치우지 않는다고, 말대꾸를 했다고 때렸고 치킨 주문 취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새엄마와의 싸움에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때렸습니다. 걸레봉, 휴대전화, 리모컨 등 닥치는 대로 집어 10대 딸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무려 6년간 지속된 악몽은 피해 아동의 신고로 비로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이 있어 잘 먹어야 하는데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랬다. 앞으로 혼자 살아갈 세상에서 치킨 주문 취소도 못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이 40대에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훈육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와 병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0대 목사는 입양한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목사는 문제집 2장을 풀라고 했는데 1장밖에 안 풀었다며 9살 아들의 머리를 철제 완력기로 내려쳐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효자손이나 막대로 6개월간 12차례나 손바닥과 발바닥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목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반복해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양부로서 기본적 책임마저 져버렸다고 봤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은 부모였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가정인 셈입니다. 몸에 상흔이 발견되고 그리고 아동이 평소와는 달리 우울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돌아가기 어려워하는 경우에 이제 즉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주시고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훈육이란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가정 내 아동학대. 안식처야 할 집이 피해 아동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폭염 장기화로 축산 농가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농가 28곳에서 닭과 돼지 19,394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돼지 46마리를 빼면 대부분 닭이 폐사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축종은 닭과 돼지, 소로, 젖소와 돼지는 27도부터 닭과 한우는 30도부터 고온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축산농가의 92%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이번에 폭염 피해를 입은 농가 23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평균 25층까지 아파트 높이를 조례로 제한하던 청주시가 첫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의 공익성을 고려해 25층 제한을 넘어 35층까지 예외를 허용하는 새 기준을 정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로 아파트 1,200세대가 들어설 청주의 구룡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아파트 높이가 평균 25층으로 제한된 2종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상한보다 10개 층이 더 높은 평균 35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별도 심의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지 1년 만에 청주시가 첫 예외 사례를 인정한 것입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정도를 보존하는 사업의 공공성에 무게를 둔 결정입니다. 공원 부지 전체 중에서 70% 이상을 매입해서 우리 공공에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 잔여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층수 제한의 예외 심의는 2달 전 재심의 결정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조망권 등 다른 공익적 가치들과 상충해 규제 넘어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고심하다 이번 선례로 새 기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적어도 성격이 같은 여러 도시공원 개발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은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 심의 자체가 늦어지고 재심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분양 예정은 한 10월 정도 봅니다. 애초 아파트 층수 제한에 예외를 둔 건 공익적 개발에 사업성을 배려하자는 취지였지만 조례 문구만을 근거로 일반 시행사도 예외를 신청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음성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정전으로 백신 물량 일부가 폐기됐습니다. 음성군 보건소는 오늘 오전 금왕의 한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보관한 냉장고가 꺼져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55세에서 59세 1차 접종용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330여 명분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과부하로 정전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 접종 예정이던 105명 가운데 40명은 인근 병원에서 접종했고 나머지 65명은 다음 주에 접종할 수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괴산 안치홍 한지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전통 방식을 지키며 한지를 만들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리 한지는 20여 개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1000년을 갈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안치홍 한지장의 한지 만드는 모습, 영상 뉴스로 만들어봤습니다. 장섬유인 당나무, 장인의 손길, 항상 신선도를 유지하는 용천수. 이게 삼박자가 맞아서 질기고 포근한 한지가 나오는 거죠. 한지장 안치용입니다. 한지의 주 원료인 당나무인데 낙엽 떨어지고 선선할 때 이때가 이제 최고 좋은 수확 기간이 되는 거죠. 당나무를 다 모아서 수증기에 찌는 거거든요. 이걸 당무지라 그러죠. 속대하고 껍질하고 분리가 많이 됐다를 가락지를 섰다는 건데 겉에 껍질을 한지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죠. 칼판 위에다 올려놓고 닭칼로 긁어서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잿물이 알칼리성을 띄어서 닭을 익게 하는 거죠.
자연 표백이 된 것을 닭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2-3시간을 두들겨야 엉기는 거, 요거를 조절해 주는 게 이 황촉규가 되겠어요. 앞물질로 기둥을 세워서 옆물질로 두께를 맞추고 다시 앞물질로 마감을 해서 우물 정자로 엉기는 거죠. 이쪽에서도 잘 안 찢어지고 저쪽에서도 잘 안 찢어지고. 비단은 500년 가고 종이는 1000년 간다는데 닭 섬유의 종이가 질기고 오래 가고 보존성이 있다는 거죠. 1000년을 지금 이어온 거 아니에요? 한지가. 우리가 만드는 게 다시 1000년을 또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들의 의무죠.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대면 상영 예매가 다음 달 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대면 상영관에서는 국제경쟁부문, 한국경쟁부문, 올해 큐레이터 선정작 상영과 올해의 인물 진페이스 엄정화 배우와의 라이브 토크 등이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방역을 위해 좌석을 50% 이상 감축했으며 대면 상영은 현장 예매 없이 사전 온라인, 모바일로만 가능합니다. 예매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한 회차당 1인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영작과 공연 프로그램 예매는 추후 공지됩니다. 한국산업연수원과 국제직업능력개발협회는 지역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연수와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외국인 연수생 선발과 추천, 한국 입국, 직업 능력 개발 등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